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자치경찰제 근간이 될 자치경찰 조례안을 두고 충북도와 충북경찰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에 있어서 봉합이 되긴 했지만 이 자치경찰제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시사진단 라운드에서 자치경찰제란 무엇이고 또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경찰제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사진단 라운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치경찰제를 두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충청북도 또 충북경찰청 양쪽에 저희가 출연을 요청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저희가 토론 중간중간 이 경찰에서 보내온 입장은 제가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본래 경찰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즉 조직과 인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게 본래 의미의 자치경찰이에요. 신분이 지방공무원이고 조직도 예를 들면 충북도 소속이겠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국가경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조직도 인력도 그대로 국가경찰 소속입니다. 다만 경찰이 하는 일을 국가경찰 사무, 그리고 수사 사무,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을 해서 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새로 신설되는 자치경찰위원회, 즉 이거는 이제 도 소속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무적으로만 관장을 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죠. 이게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그런 비판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나 정부에서는 이제 법적으로는 자치경찰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학자인 제 입장에서도 이것은 자치경찰제는 아니고요. 자치경찰제적 요소를 가미한 국가경찰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자치경찰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크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권력기관들의 권력을 좀 나누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검찰기관의 이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에 대해서 이제 국민 모두가 개혁을 해야 된다 해서 검찰 그 권력을 좀 나누는,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게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이제 수사권이 넘어가면서 경찰 조직이 엄청나게 또 비대화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그 사무 중에 국가경찰 사무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 사무를 나눠서 자치경찰 사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으로 다 넘기는, 그게 사실은 이원화 모델입니다. 온전한 이 자치경찰제를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던 건데, 결국은 경찰 권력의 비대화, 권력의 남용, 또 인권 침해 요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경찰로 이제 사실은 가는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은 어느 정도 이뤄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관심은 뭐냐면 삶의 질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하고 이런 그 생활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죠, 이제. 그래서 원래 이 자치경찰 사무 부분은 지방사무입니다. 국가경찰, 중앙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이 그 문제들을 좀 스스로 해결할 때가 됐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입니다. 예. 그런 의미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허창원 도의원 맞은편에 나와 계신데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방에서 요구되는 지방자치의 수준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입니다.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못 미치는데요. 이 자치경찰제도 지방자치 일환으로 이제 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자치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 청원 경찰서 직장협의회 최형식 회장께서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처음에 이제 저희 경찰에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뭐 이게 어떤 완숙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이제 부족한 건 채워나가고 미숙한 거는 이제 보충해 나가면 이 도민이 바라는 그런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사실 자치경찰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가 논의가 될 때마다 경찰 쪽에서는 완전한 이원화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경찰 체제를 하면서 행정적인 비효율성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아동학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 관심이 많잖아요. 그럼 분명히 경찰청에서는 획일적으로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라. 그리고 실태 조사하라. 이제 그런 하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충북 같은 경우 어느 관할 구역에서는 아이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어요. 다 노인들만 있는 곳. 그런 곳에서도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의 비효율성을 좀 줄여보자라는 게 또 굉장히 큰 주요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된 것들이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 보호, 그리고 아동학대나 뭐 노인 보호,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매매라든지 학교폭력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무들과 관련돼서는 경찰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는 사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주치자를 보호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경찰에서 초동 조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응급구호기관에 또 이송해서 거기서 또 최종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어떤 연계성 부분이 또 굉장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뭐 도입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덧붙이면 예. 자치경찰제는 벌써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역대 정부가 추진했지만 거의 추진을 못하는 뭐 그런 좀 상황이었죠. 결국은 그만큼 반발과 저항 또 그 의지가 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처음부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모델로 입법 발의를 했고 그렇게 추진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일원화 법안으로 발의가 돼갖고 작년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은 매우 이런 토론회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자치경찰이 추진됐다라고 하면 지역 구성원들이 서로 싸울 필요도 없고 갈등 대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좀 전에 김영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면서 중앙에서 내려보낸 표준조례안,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표준조례안을 놓고 지역끼리, 지역 구성원끼리 지금 갈등 대립하고 싸우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개탄스러운 뭐 그런 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게 뭐 과도기적인 형태든 약간 기형적인 형태든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충북경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면 답변이 온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경찰청의 입장은 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국민과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충북경찰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다. 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 감독을 받아 수행하게 되므로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지방 분권의 핵심 과제이며 지방자치의 수건이던 자치경찰제 도입을 환영함. 다만 전국 17기 시장 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진행돼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함. 이런 이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치안행정 최일선에 계신 분의 입장으로서 주변 동료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를 받아들이는 경찰 내부 현장 인력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그 현장 경찰관들은 이제 뭐 지방분권이 지방자치 시대에 맞이해 가지고서 자치경찰로 가는 거는 뭐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이 가면서 이게 지금과 같은 어떤 불리한 그런 약간의 절음발이 같은 그런 제도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 사견으로는 아무래도 이게 가면은 그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시장과 경찰서장의 런닝메이트식으로 가든지 지금의 그 약간 변화가 비슷하지만 도지사, 시도지사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같이 가는 예. 그런 게 진정한 자치경찰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표준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초기에 그 지방에서 조례조차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역량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앙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게 이제 표준 조례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30년 지금 그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표준 조례안은 그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반자치적인 그런 그 행정인데 경찰청에서 셀프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해달라고 지역에다 내려보낸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그렇죠. 이 국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자치경찰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경찰을 위한 그 표준 조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조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지역에다 내려보내고 지역에서 이렇게 해라. 그걸 가지고 이제 충청도처럼 반발하고 지역에서 지방자치권을 가지고 스스로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일선 그 경찰에서는 집단 행동을 하고 이건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이 행태고요.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이제 생기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제를 조례를 만드는 과정부터 반자치적. 이게 어떻게 보면 경찰의 갑질 행위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중앙 주도로 이것을 추진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네, 우리 최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런닝메이트로 이렇게 서장이나 시장이 같이 나가거나 도지사나 도경찰청장이 나가는 형태는 이제 거의 전형적인 미국 형태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랑 우리랑은 실정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랑 유사한 것은 이제 유럽 형태인데 그동안 꾸준히 우리가 이원화 논의하면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모델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해왔어요. 그 나라 유럽 같은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가경찰이 있으면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어떤 이원화된 형태의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을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의회든 거기서 하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면 인근 시랑 같이 통합으로 하느냐 그런 자율성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적인 불균형 때문에 국가에서 그 부분을 보전하는 부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동안 이런 논의가 이제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그리고 실제 참여정부 때는 입법화까지 됐었습니다만 결국은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기형적인 형태로 좋은 말로 하면 이제 한국형 독특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자치경찰이 시행되더라도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제 자치경찰이 시행되더라도 112 신고 같은 경우에 들어올 때도 지금 하고 있던 대로 지구대 파수에서 똑같이 출동을 하고 똑같이 처리를 하고 그렇게 종결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이 자치경찰제가 도입으로 됨으로써 불편을 겪거나 그런 불안감이 생길 만한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에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정책들이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개발돼서 그게 시행이 될 때는 아마 이제 도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이제 변화가 오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그 국가경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통제하는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치경찰로 가면서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이 역할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아시다시피 국가 사무가 있는 거고 수사 사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치경찰 사무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 주민들이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내용들을 이제는 자치경찰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동안에는 경찰 위주의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주민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에 이제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하나도 사실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신호등 체계라든가 신호 체계, 그다음에 건널목 이런 문제들을 지역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잘 우리가 관리 운영한다 그러면 건널목 하나 옮기고 하는 데에 따라서도 이 보행자 사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 체계 하나를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한다고 할 경우 신호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권위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거리감 있는 경찰이 아니고 이제는 친근한 이웃 경찰로 태어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찰에서는 이전에 그 뭐 어떤 군부가 장악했던 그런 시대는 아니고요. 지금 아까 이제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은 그 어떤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바꾸거나 그럴 때도 경찰서에서 각 그 어떤 그런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이 관계기관자들 다 같이 해가지고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서 그 합의가 돼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설치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재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경찰이 여태까지 독단적으로 해왔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좀 더 이제 진일보한 예. 그런 이제 그 생활 서비스 이쪽에 이제 변화된다는 거죠. 이제 이 저는 흐름들이. 두 분 말씀에 다 뭐 좀 반대를 하는 게 그 지금 이제까지 우리 경찰이 국가 경찰이 친근한 경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 서비스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최영식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제 시행하지만 달라질 거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지금의 어떤 기형적인 형태에서는 달라질 거 없어요. 주민들 기존의 국가경찰 서비스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뭐하러 자치경찰을 하느냐. 근데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장악을 하고서 기존의 국가경찰 공무원이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하는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거부반응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우려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저도 몇 번 이 토론을 해보면 기존의 경찰의 업무도 현재의 인력을 갖고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자치경찰 추진되면 더 많은 일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업무의 과중 이걸로 인해서 경찰이 엄청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경찰 사무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하는 어떤 강제 조항을 넣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자치 사무가 늘어나는 이런 부담들을 경찰이 안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기왕에 그 이제 자치경찰 조례안을 언급하셨으니까 저희가 그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최근에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 자치경찰 조례안을 두고 빚어진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등의 발단은 뭡니까, 교수님? 두 개 조항의 문구 때문에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2조입니다. 네. 2조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돼서 이 조례를 변경할 경우에,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들을 수 있다로 해야 되느냐. 그 도에서 입법 예고된 것은 들을 수 있다로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걸 의무조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조가 또 문제인데 거기에는 이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후생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 입법 예고된 사항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그 사무국, 즉 도에 설치되는 그 사무국에 파견 나와 있는 국가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만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데 도경찰청에서는 이거를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전체 공무원, 그게 아마 2,000명 이상이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전체 다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례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조의 2항, 또 조례안 16조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좀 심했던 것인데 허창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이런 갈등이 빚어졌다고 보세요? 이게 상대방을 신뢰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요. 사실은 들어야 한다라는 이제 뭐 이틀 전에 뭐 그 도지사님과 경찰청 쪽에서 이제 합의를 해서
미리 기간을 정하여 들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사실은 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경찰청과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들은 이 들어야 한다라는 표준 조례안의 문구가 강제성을 띤 기속력이 있는 문구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봐서는 그 지방자치에 걸맞게 했을 때는 그 강제성을 띤 기속력 있는 문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양쪽에 있는 기관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건데 요번에 이제 경찰청 쪽에서 이제 답변을 온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합의된 내용 중에 강제성을 띈 기속력이 있는 문구는 아닙니다라고 해서 합의를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갈등을 보면서 우리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사실은 소모적인 논쟁을 했다. 저는 충청북도 지사와 충북경찰청장이 진지하게 1시간만 이야기를 했어도 이 오해는 풀릴 수 있었던 거고 미리 합의를 있었을 건데 이 두 기관에서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일단 주장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불편하고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리 기간을 정하여 들어야 한다라고 합의된 부분은 어쨌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2조 2항 관련해서 충북경찰에서 보내온 그 서면 답변 입장을 제가 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2항 관련해서 충북경찰은 첫째,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에 따라서 충북경찰이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때 충북경찰청장의 의견 청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첫 번째 입장을 밝혔고요. 둘째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변경이 되거나 확장될 경우에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표준조례안 제2조 제2항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충북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규정은 미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게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사무 범위 내용을 바꾸는 조례를 변경하는 게요. 그러니까 꼭 의견을 물어야 될 사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사무의 명칭이 바뀌거나 아니면 사무를 폐지하거나 그런 것까지 굳이 일일이 이렇게 낭비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거 좀 반대고요. 그리고 일단 자치권에서도 훼손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를 무분별하게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에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시행령 그리고 법률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런 행위를 뭐 도의회에서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하겠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법적인 쟁송을 통해서 해결하면 돼요. 취소, 무효 소송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돼서 변경할 수 있는 주체는요. 도지사가 아니에요. 자치경찰위원회예요. 도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논란에서는 도지사와 도경찰청장이 싸움처럼 비춰져가지고 이제 도민들께서 오해하실 거예요. 이거 자치경찰? 이거 도지사의 수족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는 굉장히 불필요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게끔 재량 사항으로 두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은 실무 협의회도 두게 돼 있어요. 충청북도하고 경찰청이 그죠. 그래서 실무 협의회에서도 협의를 할 수가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에는 경찰청에서 추천한 2분이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의견들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이 도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피해가 들어간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저는 경찰에서 잘못 지금 주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자치경찰 통해서 자치경찰 사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경찰 사무보다 더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그리고 더 편리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실히 지원돼야 되는 문제이지 사무 문제를 가지고 경찰에 어쨌든
과거 원래 안 들어온다면 들어야 된다. 강제 조항이지 않습니까? 예. 마치 경찰에 허락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준 조례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그것을 강요한 것 자체가 반자치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자치경찰제 조례는 도민들을 위한 조례가 돼야 되는 것이지 경찰 조직을 위한 그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찰에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당초에. 이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인원이나 장비 이런 게 보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무가 늘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경찰 피해가 아니고 국민의 피해입니다. 그런 한 예를 든다면은 이 사무가 늘어나면 그만한 인력이 확보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인력이 확보 안 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그 만약에 신고를 나가가지고 지금 자치단체에서 드는 그 단순한 예를 들었을 때 그 신고를 나가서 처리를 하다가 긴급 살인 사건이라도 이런 게 터졌을 때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이거를 처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거 먼저 접수된 걸 처리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 타임을 놓쳐버리면 그 강력 사건이 더 크게 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날 거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에서 정한 그리고 시행령에서 구체화시킨 그리고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킨 범주 내에서 자치경찰 사무가 정해집니다. 그것도 뭐 새로 엎어치기 한 것도 아니라 기존에 국가경찰이 하고 있던 것을 그냥 분류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것은 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치경찰 하면서 자꾸 도민 핑계대고 신고 출동하면서 뭐 자치경찰 사무 신고 출동에 뭐 강력범죄 대응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또 일선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달라질 게 없는데 기존의 코드 제로부터 코드 뭐 4까지인가요? 그 순위에 따라서 대응하시면 돼요. 그게 자치경찰이 우선이고 강력범죄는 후순위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사무 저는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게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불필요한 것들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 맞는 그리고 각 도의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무들로 한다면 오히려 저는 사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하나 더 덧붙이면 경찰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서비스 대상인 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됐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경찰의 입장만 반영하는 게 아니고 도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16조입니다. 조례안 16조. 이게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 지원 범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원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허 의원님. 사실 원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조례에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은 의회이기 때문에 집행부와 경찰청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 의회에서도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의원으로서 어쨌든 이런 토론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얘기를 간략하게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자치경찰 사무 관련돼서 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후생복지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그 경찰 쪽에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경찰 측의 의견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기존에 해오던 거에서 지금 지방자치에 맞게끔 정책들을 개발할 거거든요. 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찰 측의 업무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끔 정책들을 펼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우는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6조 관련해 가지고는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뭐 어떤 당장 뭐를 달라 어떤 혜택을 그런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그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이미 법에서 그 개정된 경찰법에서 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례에서 그 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 거를 조례에서 그거를 그 지원 차단한다는 것은 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그 타 지역과 그 비교를 하더라도 뭐 이제 광주나 제주를 제외하고서 그 나머지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그 수행 공무원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도 그러면 있고요. 자치경찰 사무를 앞으로 담당하는 경찰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 차원에서의 그 차이가 지역별로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떤 당장의 어떤 그 금액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를 네.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어떤 그 후생복지에 대해서 그 길을 터주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 네, 교수님 먼저 후생복지와 관련돼서 지금 그 도에서는 사무국에 파견 나와 있는 국가경찰 공무원들에게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위 법령에 맞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경찰에서 요구하는 거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근무하는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국가경찰 신분이면서 기존의 지구대파출소 그대로 국가경찰 조직인데 거기에 일하면서 사무만 분류해놨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후생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저는 위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상위 법령을 개정해서 하신다면 모를까 지금 현행 법령상으로서는 그건 무리한 요구고 오히려 충북도에서 지금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뭐 이 부분이 나중에 뭐 사무가 늘어난다든지 했을 때 사무에 대한 지원 그런 거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후생복지예요. 후생복지는 사람에게 대한 지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무가 늘어난다고 뭐 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설사 사업에 대한 또는 그런 사무에 대한 지원은 뭐 충분히 도의회에서 결정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북 경찰의 이 16조 관련된 입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전해드리고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리후생 관련된 자치경찰 조례안 제16조 관련해서 충북경찰은 이런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첫째로 우선 경찰의 업무는 긴급신고 출동 등 현장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장 경찰의 사기 진작을 통한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촉진함으로써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둘째로 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 공무원에게 후생복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 마련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례안 16조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은 우선 경찰청 요구는 지방자치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위배 소지가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에 한해서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두영 원장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저는 행안부하고 경찰청의 작전이에요, 완전 이거는. 그래서 이 표준조례안 내려보내가지고 경찰을 위한 표준조례안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이것을 강제하기 위한 작전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가 다 이미 조례 이 표준조례안대로 하고 충북이 이제 이지송 지사가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북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시도는 다 들어줬는데 왜 충청북도만 안 들어줘? 이거 이지송 지사가 충청북도 우리를 홀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지방자치 권한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이 싸워야 되는 건데 우리 지방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에도 이미 있어요. 122조에 보면은 국가가 국가의 부담, 기관 운영 등의 이 비용들을 지자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만 소속이 충청도 소속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방재정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도지사들은 선거직입니다. 이 검찰은 인원이 적지만 경찰은 인원이 많아요. 그 집단행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경찰에 저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봐요. 이번 집단행동. 권력이 비대화되는 겁니다. 조직이 크다 보니까. 이게 경찰이 결국 선거에 영향력까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들의 속내가 그런 겁니다. 이거 안 들어줄 수 없다 이거예요. 선거직이니까. 이시종 지사는 3선이라 나는 선거 안 나가도 돼. 그러니까 나는 지방자치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얘기한다면은 충청북도 소속의 자치경찰이라고 하면 당연히 충청북도가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무가 증가해가지고 우리 충북도민들이 서비스를 더 많이 받는다. 당연히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입니다.
이러한 속에서 지방재정이 가뜩이나 더 어렵습니다, 지금. 예. 뭐 대부분이 노인연금 같은 경우잖아요, 이제. 국가의 사업인데 지방이 매칭으로 이제 부담하고 있는, 그래서 지방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복지 예산은 이게 선거 때 자꾸 선심성으로 이렇게 공약이 될 수 있고 늘어만 갈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지방재정은 계속 큰 부담이 올 수밖에 예. 없다. 그럼 어떤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받는 치안행정 서비스의 질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이런 우려도 하게 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걱정은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업무량, 뭐 그리고 경찰관들의 신분, 수, 뭐 전혀 장비, 뭐 전혀 뭐 줄고 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국가경찰 소속이에요. 지금 자치경찰제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결국 이게 차등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찰의 이 복지라든가 후생 또 근무 여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국가 예산을 들여서 더 채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지방정부에다가 부담시키냐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경찰의 어쨌든 이 어려움 뭐 이런 부분을 좀 외면하는 게 아니고 경찰의 어떤 복지라든가 후생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근데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자치경찰제가 온전한 자치경찰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벌써 법 개정을 건의했고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법 개정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도 하기 전에 그만큼 이번 이 자치경찰제는 정부가 이원화 방안을 논의해 오다가 갑자기 일원화로 추진한 근본적인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알겠습니다.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이 성공적인 시행 또 안착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조금 더 짚어보고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경찰 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일단 뭐 국가정부 또 경찰청 뭐 그리고 이 지방정부의 자치경찰위원회까지 이게 옥사옥이 되다 보면 될 일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현장 경찰관들 하는 업무에서는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변화는 없을 건데 이게 그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그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국가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청장이 이제 지휘 감독을 하고요. 그 수사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이 하고 또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휘 감독을 하게 되니까요. 예. 현장 경찰관들은 그 쉽게 하면 세 군데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행하기도 전부터 어떤 그 가중감,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반발하고 지금 그러고 있던 입장입니다. 이런 우려는 어떻습니까? 뭐 이거는 예견된 거고요. 경찰청에서 뭐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안 자체가. 근데 지금 이런 모든 논란들의 중심에는 자꾸 도지사, 도경찰청장만 얘기를 해요. 근데 두 사람이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권한 없어요. 권한이 있는 건 자치경찰위원회예요. 근데 지금 자치경찰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인지, 어떤 위원들이 내정돼 있는지 우리 도민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깜깜이로 있다가 아마 뭐 공개가 되면은 뭐 적합 한 해 안에 또 이제 논란이 이제 2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죠. 정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장악하고 그 공무원들 지휘 감독해야 될 자치경찰위원회가 없이 엉뚱한 사람들끼리 지금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컨트롤 타워의 부재가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도지사에게 지속적으로 제가 요청하는 게 빨리 그 자치경찰위원장 내정해서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고 7월 1일 그 본격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예, 이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 또 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앞으로 자치경찰제 시행과 안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도지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의회 뭐
교육감이나 국가경찰위원회는 아마 내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추천을 받아서 1차 회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내정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도지사하고 경찰청장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저도 의원으로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좀 마무리가 되면 바로 발표를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을 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뭐 위원회 구성은 뭐 이미 이 법에서 다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위제 기구로 지금 추천을 받아서 또 구성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민사회 인사가 좀 참여해야 된다. 왜냐하면 경찰력의 남용, 그다음에 인권 문제, 또 도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시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도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 인사가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옴부즈만 제도도 지금 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이 앞으로 자치경찰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결국은 저는 뭐 이 자치경찰제를 다시 온전한 자치경찰제로 가도록 하는 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저는 또 발생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결국은 그것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정 부분 어떻습니까? 앞서 이제 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국가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이제 지방 정부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인다 이런 비판도 하셨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행함에 있어서.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경찰하고 이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정부에서 비용을 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어떤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에게 재량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도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안 불균형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시 의원들의 이제 예를 들어보니까 거기선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자치경찰 사무를 벌써 연구하고 고안하고 그런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된다면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의하면서 또 재정적인 부분을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뭐 재정적인 부분 완전히 이원화가 되면 그때는 뭐 자치경찰 교부세라든지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는 뭐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사람에 대한 지원, 후생복지 부분은 국가경찰 공무원이고 조직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 그리고 사무국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현행 법령상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은 국가경찰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완전히 떠맡은 거예요. 이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그 운영비.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추가된다. 뭐 자치경찰 사무 예를 들면 뭐 보령 같은 경우 대천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에 여름경찰서를 뭐 제대로 운영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사업 지원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지금 이 국비와 그 지방비의 비율이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래 공약은 사실은 6대4로 조정을 하겠다 했던 건데 이제 그 7대3 정도 이렇게 개선하겠다 해갖고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재정분권도 사실은 거의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지방 재정은 사실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되다가는 결국은 자치경찰제 시행해서 또 재정 부담하라? 그럼 지방자치 왜 합니까? 그리고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저는 중앙이 만들어 놓고 또 이 전가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전국 시도지사 그 협의회라든가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좀 강력히 좀 건의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좀 상황인데 저는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또는 정부가
이것을 계속 그냥 방치해두고 무책임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네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못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씩 듣고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원 의원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어쨌든 충북의 행정과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우리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사실은 이런 자리가 마련되면 좀 나와서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자치경찰제로 좀 시행 초기다 보니까 혼선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치안 서비스, 좋은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교수님. 네, 뭐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지금 제도 자체가 이제 완전한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서 이런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도외시됐던 건 우리 도민들이에요. 자치경찰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들한테 정기적으로 브리핑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 내정에 있어서도 도민들에게 사전 공개 검증이 가능하게 해야 되고 특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 같은 제도가 도입이 돼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치경찰제가 그 시행이 되면은 사실은 그 경찰뿐이 아니라 이 자치단체하고 보건소, 소방서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24시간 공동 대응팀이 설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치가 되면은 도민들이 어떤 경찰에서 따로, 소방에서 따로, 자치단체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도민의 그 치안 서비스가 행정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자치경찰제 시행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저는 무늬만 자치경찰제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 사무를 지방 정부가 할 수 있게끔 저는 완전히 넘기는 그런 그 온전한 그 자치경찰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는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현행법 안에서라도 일단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자치경찰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좀 조직의 논리 이러기에서 벗어나서 도민들을 생각하고 조례도 만들고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두고 갈등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치안행정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겠다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넘어야 할 산들을 원만하게 좀 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사진단 라운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